계속해서 비오사바르의 법칙 하겠습니다. 얘는 유한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건데요. 이러면서 알 수 있듯이 비오트 사바르 이 두 사람이 합쳐서 발견한 공식입니다. 그만큼 원래 이 공식의 유도 과정 같은 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은 접어두시고 결과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지금 원래 비오트 사바트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오면서 비오사바르라고 합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는 유한 전류에 의한 H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두고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릅니다. 이때 요 미소 길이 델타 L에 의한 보세요. 여기 이 지점에 H라고 합니다. 즉 미소 길이 델타 L에 만큼 전류가 흐르겠죠. 맞죠? 요것에 의한 자개의 세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이라고 해요. R. 중심에서 해서 이것을 R이라고 합니다. R이라고 해요. 이때 자개의 세기 H인데 요거 부분 미소 거리의 델타 L에 의한 자개의 세기 때문에 요거는 또 델타 H입니다. 요 부분에 의한 자개의 세기라는 거예요. 요 부분에 의한 요만큼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냐? 분모는 뭐냐면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세요. 분모는 9의 면적입니다. 따라서 4파이 R 제곱이요. 4파이 R 제곱이고 분자는 보세요. 분자는 일단 전류가 있고요. 델타 L을 씁니다. 그래서 전류가 세면은 자개의 색이 셀 거고요. 요 길이가 해당되는 길이가 길면은 자개의 세기도 셀 겁니다. 그래서 I 델타 L을 DL 이렇게 씁니다. I DL이고 요 놈의 이루는 각도 있죠. 각도가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각도가 사인 세타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요 이런 각도가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가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이렇게 나온 거 보세요. 4파이 R 자승분에 우리가 1장에서 외적을 할 때 A 크로스 B는 AB 사인 세타란 말이 있죠. 원래는 I 크로스 지금 이게 R 방향이래요. 그래서 AR이 됩니다. IR 델타 L이 되는 거 원래는요. 근데 이것이 R 자승분에 I 크로스 AR에서 A 크로스 B는 얼마? AB 사인 세타죠? AR은 뭐요? 성분 벡터 있죠? 크기는 1이고 방향이 R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AR은 1이고 따라서 IDL A 크로스 B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비오사바르의 법칙인데 비오사바르의 법칙에서 일단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델타 L은 4파이 R 자수분의 IDL 사인 세타 공식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4파이 R 자수분의 I 크로스 AR DL 요것도 간혹 나와요. 그러면 어디요? 미소 자개 요 부분에 의한 자개가 요 놈이니까 만약에 전체 H는 어떻게 될까? 전체 H는 4파이 R 자수분 IDL 얼마?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저 얼마? 4파이 R 자승분의 IDL 사인 세타. 그러면 A에서 B까지 거리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A에서 B까지 4파이 R 자승분의 I 사인 세타 L에 대해서 적분한다. 길이 L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해서 요 공식. 그러니까 요 공식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거 있죠.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는 이 공식이에요. 델타 L은 요건데 이놈이 IDL 사인 세타라 되고요. IDL 사인 세타라 되고 그놈의 전체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는 A에서 B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유한이니까 A에서 어디까지 4파이 R 자수분 I 사인 세타 DL이라고 해서 교재의 마지막에 있는 식 있죠. A에서 B까지
4파이 R 자석분의 I 사인 세타 DL. 그리고 단위는 똑같이 자기 세기니까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는 겁니다. 암페어 턴 퍼 메타.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유한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발의 법칙인데, 지금 얘는 조금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무한이 유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자기의 세기를 구할 때 무한은 쉬웠죠. 저번 시간에 했던 무한은 쉬웠는데 유한이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번 보세요. 앙페르의 주의 적법, 비오사발의 법칙을 이용해서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 자기의 세기 한번 볼게요. 예. 원형 코일 보세요. 지금 원형 코일에 중심이 있고요. 중심축 위가 있습니다. 얘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림으로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요 반지름 A예요. 원형 코일 중심 요 반지름 A예요.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합니다. B. B라고 해요. 요 지점에서 H를 구합니다. H.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 원형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한 번 감겼으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유한이에요. 유한. 그러면 요놈 한번 자기의 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H는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가 한 바퀴 돌리가 얼마? 0에서 2파이 A죠. 2파이 A고, 그 다음에 봅니다. 보세요. 지금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서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데 대입은 이놈을 대입하는 거예요. 즉 0에서 2파이까지고 4파이 R이 뭐예요? R이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원형 코일 둘레를 가면 전부 거리는 이렇게 R이죠. 맞죠? R입니다. 그럼 이 거리 R은 얼마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얼마다?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요 놈의 제곱 4파 R제곱에 I 곱하기 사인 세타 얼마예요? 사인 세타는 보세요. 요것이 세타일 때 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죠. R분의 A입니다. 따라서 얼마 사인 세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R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분의 A를 D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 시험장 가서 계산할 경우는 없고요.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조금 다소 복잡한 감이 있죠. 그래서 요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해주시고 기억하실 거는 요겁니다. 보세요. 2배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2분의 3승 분의 A 자승 I.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서 자기의 세기라면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요 공식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렵지만은 뭐 이거 유도할 건 아니고요. 몇 번 보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지실 겁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몇 번 풀어보시면 다시 2배 A제곱 플러스 B제곱 2분의 3승분의 A제곱 I가 이것이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 자기의 세기가 된다는 겁니다. 네, 요거. 네. 근데 원형 코일 중심축이 원형 코일의 중심축 위인데 원형 코일 중심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얘가 간단해져요. 만약에 원형 코일의 원형 코일 중심이라고 하면 얼마냐면 저 그림에서 뭐다? B가 0일 때를 얘기합니다. 원형 코일 중심이라면 B가 0일 때요. B가 0일 때. 따라서 봅니다. H는 얼마다? 2배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2분의 3승이에요. 분의 A제곱 I에서 B가 0, 지금 원형 코일 중심이야. 요 놈이 없이 요 부분을 얘기하거든. 여기는 B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보세요. 여기에 B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B가 0이 되면 얼마? 2배 A제곱에 얼마? 2분의 3승분의 A제곱 I가 됩니다. 그럼 얼마요? 요거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얼마? 2A의
세제곱분의 a제곱 y. 따라서 h는 얼마다? 요게 더 많이 나온 거예요. 2a h 원형콜 중심에서 h는 얼마다? 약분하니까 2a분의 i. 혹은 원형콜이 몇 번 감겨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 2a분의 ni가 된다라고 해서 요 공식은 굉장히 외우기 쉽죠. 우리가 앞에서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것 혹은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것 h는 얼마였어요? 2파이 r분의 i i 혹시 ni였는데 어떻게? 원형콜 중심에서는 파이 없애고요. 파이 없애고 a 반지름 r 대신에 반지름 a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보다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콜 중심축 위는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단지 원형콜 중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해진다는 거죠. 2a분의 i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요? 혹시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앞에서 했던 환상 솔레노이드 있죠? 환상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원형콜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환상 솔레노이드하고 거기 원형콜과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계신데,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요, 요거 하나이죠, 하나. 하나가 원형콜입니다. 하나가 원형콜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솔레노이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면서 감았잖아요. 근데, 원형콜 중심이랑은 하나에, 한 군데 100번을 감는 거예요. 여기에서 2a분의 ni가 적용된다면 한 군데 이렇게 둘레 l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군데 n번을 감는 것이 원형콜 중심입니다. 그래서 원형콜 중심과 앞 시간에 했던 환상 솔레노이드와는 다른 겁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와는 그림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공식이 다른 거예요. 요거 그림으로 혹은 명칭으로 반드시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형콜 중심에서는 쉽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각도 세타만큼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가 흐르는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흘러. 전류가 I가 흐릅니다. I가 흘러요. 이때 중심에서 대기색의 H가 얼마예요? H는 얼마? 반지름이 A요. 2A분의 I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반만 흘러요. 반만. 반만 흐릅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까지. 여기에서 이까지만 흐른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얼마? 4a분의 i가 된다는 거. 4a분의 i.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세타만큼만 흘러요. 세타만큼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2a분의 i에서 세타는 보세요. 라디안법으로 해서 전체 한 바퀴가 얼마예요? 한 바퀴는 전체 한 바퀴는 얼마다? 2파이죠. 2파이 중에서 세타만큼만 됩니다. 2파이 중에서 세타만큼. 그럼 얼마요? 4파이 a분의 i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파이 a분의 i 세타. 만약에 앞에서 한 것처럼 반구가 흐른다. 그럼 얼마요? 반구만 흐른다. 요거 했던 것처럼 반구만 흐른다면 2a분의 i 곱하기 2파이분의 반구는 얼마예요? 파이죠. 파이. 맞죠? 2파이분의 파이면 그럼 얼마? 똑같이 얼마? 얘는 4a분의 i가 되는 겁니다. 4a분의 i.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바퀴가 흐를 때 2a분의 i인데 만약에 세타만큼 흐른다 그러면 다시 하지만 세타만큼 흐르면 2a분의 i에 2파이분의 한 바퀴 2파이분의 세타만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공식 있죠? 4파이 a분의 i 세타. 요 공식, 요 공식 뭐다? 세타만큼만 흐를 때 그때 중심에서의 자기의 색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유한 직선 전류에 의한 그러니까 즉 비오사바르 공식에 의해서 일반적인
자기세기의 공식인데요. 실제 비오사바르 공식 자체가 적분식을 이용하고 복잡합니다. 앞에서 원형 콜 중심 해보셨죠? 그것처럼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페이지에 나오는 공식들은 유도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두 싸그리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딱 4개밖에 없고요. 비슷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무한 직선 전류가 아니고 이렇게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때 지금 봅니다. 지금 여기 H예요. 조금 더 H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이 R입니다. 그리고 요때 보세요. 요때 요 놈은 세타 1, 요 놈은 세타 2라고 해요. 요 놈은 세타 1, 세타 2. 그러면 요거 세타 위에 게 세타 1 이거 밑에 게 세타 2예요. 그러면 H는 보세요. 요 부분에 의한 거와 요 부분에 의한 게 있죠. 요 부분에 의한 것과 요 부분에 의한 게 있습니다. 얼마냐? 4파이 A분의 I에 4파이 A분의 I에 세타 1, 세타 2로 할 때는요.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2입니다. H는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요 놈 우리가 요 놈 알파 1, 알파 2라고 그래요.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되면 코사인과 사인이 바뀌죠. 코사인과 사인이 바뀝니다. 이때 H는 얼마나? 똑같이 4파 A분의 I고요. 이 각도가 아니고 이 각도로 줬다. 그럼 얼마? 코사인의 알파 1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는 이렇게 구합니다. 단 세타 1과 세타 2를 줄 때는 사인이고요. 여기 알파 1과 알파 2를 줬다고 했을 때는 코사인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 요거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정삼각형 중심, 정사각형 중심, 정육각형 중심. 제가 정삼각형 중심은 이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유도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요. 근데 얘를 실제로 이용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할 일은 없고요. 응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공식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일단 구하는 방법은 비오사바르에 의한 법칙인데 시험에 나와도 여기 세 개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세요. H는 유도 지금 정삼각형 유도되는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좀 유도를 해달라 하는데 쓸데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유도할 일 없는데 유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절대 유도 해주시지 마시고요. 시간 아깝고 하니까 공식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파이 L분의 I요. 전부 파이 L분의 I요. 파이 L분의 I입니다. 얘는 얼마냐면 정삼각형은 보세요. 정삼각형은 2분의 9가 되어 있죠. 2분의 9. 4.5인데 2분의 9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의 9.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2루트 2입니다. 정사각형은 2루트 2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육각형 얼마냐? 루트 3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자주 나오는데 응용되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삼각형 2분의 9, 4.5, 2루트 2, 루트 3이에요. 루트 3. 얘가 얼마? 2분의 9하면 4.5죠. 2루트 2.8이에요. 얘는 얼마? 1.73mm. 루트 3은 1.73mm. 숫자가 대략적으로 삼각형이 제일 크고 사각형이 두 번째, 그 다음 육각형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다 수치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I라는 것은 이렇게 흐른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왜 제가 이거 공식 그냥 외우냐면 응용이 되는 것이 없냐면 생각해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사각형 형식으로 흐르는 경우도 많이 없거든요. 시험을 위해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면은 크게 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이고 L은 뭐냐면 지금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한 변의 길이. 가끔씩 둘레
길이가 뭐 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둘레 길이가 L이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 L은 한 변의 길이입니다. 한 변의 길이. 그럼 둘레 길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 변의 길이 얼마? 3분의 1이겠죠. 여기서는 4분의 1이고 여기서는 얼마? 6분의 1이 될 겁니다. 전체 길이 L을 줬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분의 9, 2루트 2, 루트 3 이렇게 외우면 딱 끝나요. 얘는. 네. 그래서 끝나니까 이번 페이지 나오는 것들은 요렇게 정리하고 과감하게 싹 넘어가 주셔도 시험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제가 요런 부분도 교재를 개편을 하면서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요런 부분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이전 교재는 없었는데 싹 정리를 한 거예요. 한번 봅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 정리입니다. 모두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 나온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모두 한 것들이거든요.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무작정 이 표를 갖고 그냥 모두 암기만 하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고요. 안 외워지겠죠? 앞에서 이론했던 부분과 조금만 연관시켜서도 외우기는 한결수월할 겁니다. 봅니다.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은 HDL은 I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비오사발의 법칙은 4파이 R 자승분의 IL 사인 세타입니다. IL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무한 직선 전류는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에 의해서 H는 2파이 R분의 I였고, 유한 직선 전류 H는 4파이 A분의 I의 사인, 여기서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베타냐 알파냐 했는데 세타냐 했는데 그것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세타 1과 알파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재 보시면 세타 1과 알파 1이 이렇게 되는데 요각으로 할 때 세타고 요각으로 할 때 코사인이었어요. 요각으로 할 때 사인이었고 요각으로 할 때 코사인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은 반드시 그림과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도를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각으로 할 때 사인, 그 다음에 요각으로 할 때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이고, 여기 정리된 곳에서는 사인 베타 1 플러스 사인 베타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2인데,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세타를 베타로 알파를 코사인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공식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그림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한장 원주연 도체입니다. 무한장 원주연 도체는 얘는 무한 직선 전류요. 무한 직선 전류인데 얘를 가까이서 보면은 원주형으로 기둥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런 거고, 외부에서 2파이 R분의 I고요. 내부는 2파이 A 제곱분의 RI가 됩니다. 2파이 A 제곱분의 RI. 근데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는 2파이 R분의 NI고요. 환상 솔레노이드 떠올려 보세요. 동그랗게 해서 모두 코일 이렇게 돌려가면서 감은 거 환상 솔레노이드의 중심과 외부는 0이었습니다. 중심과 외부는 0이었고, 그 다음 무한 솔레노이드의 내부는 NI입니다. NI인데 혹은 N은 L분의 N, L분의 전체 개수, 전체 길이분의 전체 권수가 되기도 하고요. 외부는 0이 됩니다. 외부는 0. 그 다음 원형 코일입니다. 원형 코일 아시죠? 중심은 2A분의 I 혹은 2A분의 NI고요. 원형 중심축 위입니다. 중심축 위는 얼마? 2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A제곱 I가 됩니다. 여기에서 B를 0으로 한 값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정삼각형 얼마? 정삼각형 중심이에요? 2분의 9, 파이 L분의 I 2분의 9 정사각형 2루트 2 정육각형 루트 3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딱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전자력이요, 전자력. 얘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의미가 뭘까요? 전자력이란 게. 전자력. 우리가 전자하니까, 전자제품 할 때 그 전자. 우리가 앞에서 음전화 할 때, 마이너스 1.69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한 그 전자가 아니고, 전자력이란 것은, 보세요. 전자력, 힘이에요. 전류가 자기 안에서 받는 힘을 얘기합니다. 전류가 자기 안에서 받는 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가
자개는 발생식은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요. NS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자개 H하고 자석물도 B가 있겠죠. 맞죠? 여기에 내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 이렇게 전류를 흘려.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 이놈이 있죠.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요. 자개가 있는데 내가 전류 흘려주니까 돌더란 겁니다. 그게 뭐다? 전류가 자개 N극에서 자개 안에서 받는 힘을 얘기해요. 이것이 전자력입니다. 전자력. 근데 앞에서 보세요. 자개란 것을 N극, S극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얘 어떻게 해요? 전류죠. 이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Rm 떨어지면 자개가 발생하죠. 맞죠? 이 전류에 의해서 자개가 발생하고 이 전류가 또 힘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힘이 이 전선이 당겨가든지 밀리든지 이런 것도 전자력입니다. 그래서 전자력이란 전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가 받는 힘입니다. 힘. 이게 뭐냐면 전동기, 한국말 전동기 그냥 모터 있죠. 모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전동기 혹은 전동기 혹은 모터의 원리가 되는 것이 전자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력의 명칭, 이것도 예전에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류가 자기한테 받는 힘이 이거지 전자력이라고 해서 전자가 받는 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란 거예요. 얘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류가 자기 안에서 받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자력인데 보세요. 전자력인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뭐다? 일단 전자력이 방향. 전자력의 방향. 앞에서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개도 방향은 뭐 앙페르의 오르나드 법칙, 크기는 주회작분 법칙, 비오사르 법칙 그런 것처럼 지금 전자력에서도 방향과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방향과 크기가. 방향은 뭐냐? 방향은 이거는 이제 전기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플레밍 이게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왼손이에요. 왼손 법칙. 예. 왼손 법칙. 크기는 F 얘는 딱히 명칭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B, L, V. 요건 BIL이죠. BIL. 예. 기전량하고 틀리죠. BIL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 뭐다? 전자력에서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크기는 F는 BIL 사인 세타다. 이것을 할 겁니다. 이것을요. 그리고 혹시나 참고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동기죠. 그래서 전동기는 왼손 법칙입니다. 전동기는 왼손 법칙이고요.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입니다.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에서 오발 외우시면 돼요. 오발. 그 다음에 전동기가 왼손 법칙이면 바로 나올 겁니다. 요거요.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레밍 왼손 법칙이 뭐냐? 뭐다?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에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꼭 오른손 집어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왼손 법칙은 왼손이에요. 왼손, 오른손 아니에요. 왼손 법칙은 이렇게 해요. 왼손은 이렇게 있죠. 엄지와 검지를 직각으로, 검지와 중지를 직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보세요. 엄지, 검지, 중지가 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그러면 엄지가 뭐냐면 지금 방향을 아는 건데요. 방향을 아는 건데 제가 이 그림상에서 두 가지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N극, S극이 있고 지금 N극, S극이 있으니까
자개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개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전류가 들어가서 나온다. 전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뭐다? 자개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요. 그럼 보세요. 즉 검지가 뭐냐면 자개 방향. 즉 H 혹은 자속밀도 B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B를 더 많이 써요. 자개보다 그 공간의 자속의 밀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밀도, 자속 밀도 B예요. 그 다음 중지가 뭐냐면 중지가 전류 뭐 혹은 기전력 방향이라고요. 네. I라고 합니다. I. 알고 있을 때 엄지가 뭐냐면 우리가 전자력, 힘 F의 방향이라고 해요. F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FBI라고 해요. FBI. 예.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FBI라고 하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시험 끝에 뭐 시험장에서 뭐 여기 보세요. FBI 컨닝 뭐 할 정도까지 아니죠. 맞죠? 예. 그래서 FBI입니다. FBI. 예. 그래서 요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N극에서 S극이요. N극에 S극.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모터가 전자력이 뭐 힘의 방향인데 모터가 왼쪽으로 돌 것이냐 오른쪽으로 돌 것이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컨베이어를 구동하는데 컨베이어가 전진을 해야 되는지 후진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회전 방향을 가지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손 법칙에 의해서 한번 볼게요. 왼손 법칙에서 보세요. 지금 N극에서 S극이기 때문에 N에서 S극 이렇게 해요. 자개 방향의 검지입니다. 검지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전류가 어떻게 해요?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죠? 전류가 들어간다 그랬죠?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엄지가 어떤 방향 가르쳐요? 엄지는 힘의 방향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즉 한번 해보세요. 이때 힘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 이렇게. 힘은. 요거 봅니다. 똑같이 N극에서 전류 나오다 그러면 힘은 어떻게 돼? 힘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N극에서 S극 전류를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앞에서처럼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전류를 줬다 그러면 힘은 어떻게? 올리고 내리죠. 어떻게? 얘는 보세요. 여기서 얘는 올리고 얘는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회전해요. 그래서 이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FBI, 엄지, 검지, 중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기의 원리에 전동기에서 힘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 적용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고 전자력의 방향이요. 크기는 얼마냐? 보세요. 전자의 크기인데 보세요. 도체가 자장 안에서 받는 힘의 크기예요. 그 힘의 크기는 얼마? F는 보세요. I 크로스 B. 지금 I 크로스 B L이라고 합니다. I 크로스 B 곱하기 L. 뭐냐면 얘가 보세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지만 그죠? 자개는 이렇게. 자개하고 전류가 자개는 이렇게 오면 전류 이렇게 가죠. 맞죠? 자개는 이렇게 오면 전류 이렇게 가요. 얘가 뭐예요? 이렇게 크로스 된다는 크로스. 저하계와 자속밀도 B와 자속밀도 B와 전류가 크로스 된다는 거. 크로스. 그래서 얘가 I 크로스 B가 된다는 겁니다. I 크로스 B예요. 그러면 아시고 계신 것처럼 A 크로스 B가 얼마? AB 사인 세타죠. 그래서 IBL의 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가 BIL의 사인 세타 뉴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BIL의 사인 세타 뉴턴. 그래서 전자력의 크기는 크게 뭐 공식의 명칭, 뭐 법칙의 명칭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여기에서 전자력 크기는 원래 공식은 이겁니다. I 크로스 B예요. I 크로스 B. 그 다음에 L, 길이는 요거 L. 요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I 크로스 BL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는 BIL 사인 세타가 됩니다. BIL 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인 세타가 있는데 만약에 수직이면 이것도 보세요. 이 수직이면 세타는 90도. 사인 세타는 1이고요. 수평이다. 세타는 0도. 사인 세타는 0이 되는 겁니다. 0이요. 그래서 힘 자체가 전류와 자기가 만약에 수평이다. 전류와 자기가 수평이라고 하면 이 값은 0이 되고요. 만약 전류와 자기 수직이라고 하면 BIL이 됩니다. BIL.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 BIL 사인 세타 이렇게 전자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전자력인데요. 전자력도 지금 저번 시간부터 했지만 방향을 꼭 이렇게 같이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자력에서도 전류에 의한 자장의 크기와 전류에 의한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요거 방향을 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플레밍 오른손 법칙하고 확실히 또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